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득철물을 살아가는 남자 슈퍼라이더 타임입니다. 여러분들은 쇼와라이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보기에는 CG의 한계 등을 이유로 촌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면라이더 시리즈의 기반을 다진 작품답게 현재까지도 많은 팬들을 가진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쇼와라이더 중 첫 번째 작품인 가면라이더를 리메이크한 작품이 있습니다. 슈퍼라이더 타임의 득철 분석. 오늘 알아볼 작품은 극단적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라이더 신 가면라이더입니다. 신 가면라이더는 2023년 3월 18일에 개봉한 작품으로 가면라이더 50주년 기념작 중 하나입니다. 내용은 개조수술을 통해 개조인간이 된 주인공 혼고 타케시가 자신의 스승인 미도리카와 히로시의 딸 미도리카와 루리코와 함께 쇼커라는 조직에서 탈출하여 그들에게 맞선다는 내용인데요. 어찌 보면 큰 특색이 없는 스토리지만 가면라이더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초대부터 이어져 왔던 가면라이더의 전형적인 스토리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스토리를 가진 신 가면라이더는 명작은 솔직히 아니고 상당히 호불호가 갈리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좋은 점부터 말하자면 쇼와라이더의 고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작품이든 리메이크를 하다보면 가장 중요시해야 할 점은 원작에 대한 고증입니다. 이 고증을 지키지 않는다면 원작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큰 비난을 받는데요. 이런 면에서 보면 신 가면라이더는 고증 자체를 상당히 잘한 편입니다. 우선 작중 몇몇 구도들과 중간중간 들리는 삐잉거리는 소리는 실제 가면라이더에서 자주 등장하는 연출인데요. 이뿐 아니라 가면라이더의 슈트 디자인 역시 크게 변형시키지 않고 원작의 디자인을 유지해 쇼와라이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작품 중간중간 원작 라이더의 자세를 취하거나 특유의 공중제비를 도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 등 쇼와라이더 당시의 연출을 자주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괴인들 역시 쇼와라이더 초기처럼 거품으로 변해 녹아내리듯이 죽는 점이나 첫 괴인으로 거미 사내를 모티브로 한 거미 오그를 등장시킨 것 역시 호평을 받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만화판의 연출 역시 사용하여 중간중간 잔혹한 연출들도 들어가 있어 만화판을 모르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면모에서 쇼와라이더에 대한 오마주가 많아 고증 하나만큼은 끝내주게 잘 지킨 작품이 되었죠. 그렇지만 너무 고증을 지키는 것에 집착하면 종종 촌스럽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신 가면라이더는 이를 무조건적인 고증 지키기를 하는 대신 현대식으로 리메이크한 디자인으로 해결했습니다. 솔직히 쇼와라이더의 디자인을 지금 그대로 가져온다면 어쩔 수 없이 촌스럽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특히 괴인 슈트 대부분이 통칭 쫄쫄이인 경우가 많기도 하고 디자인 역시 당시에는 좋았더라도 지금은 별로인 경우가 많은데요. 신 가면라이더에서는 이런 디자인들을 전면적으로 바꿔 꽤나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작중 괴인에 해당하는 오그들은 가면라이더처럼 가면을 착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덕분에 가면라이더와 오그들의 근본이 같다는 걸 표현했고 동시에 멋진 디자인으로 많은 이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작중 처음으로 등장하는 오그인 거미 오그는 심플하지만 거미라는 외형 모티브를 잘 살렸고 전투 역시 단순 유턴전뿐만 아니라 소형 거미 드론을 이용하거나 거미줄을 쏘는 등 첫 전투치고는 상당히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전투원인 쇼커 전투원 역시 원작의 해골 무늬의 쫄쫄이가 아닌 젠틀한 슈트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전투원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게 했죠. 가면라이더의 슈트 역시 간단한 리터칭을 해서 그저 재킷을 입는 것만으로도 꽤나 멋진 느낌을 줄 수 있었는데요. 그와 동시에 가면라이더 근본 슈트 디자인은 전혀 변하지 않아 원작을 좋아하는 사람과 현대식 디자인을 원하는 사람 양쪽 다 만족시켰습니다. 무엇보다 변신 과정 역시 상당히 많은 리파인을 거쳐 변신 장면만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중 가장 크게 리메이크한 것이 있는데 바로 빌런 조직인 쇼커입니다. 원작에서의 쇼커는 단순히 세계 정복을 목표로 하는 전형적인 악역 조직 중 하나였습니다. 특별한 대의를 가진 것도 아니고 단순히 세계 정복을 목표로 하는 쇼커는 원작 그대로 가져오기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을 보일 수 있어 신 가면라이더가 제작된다고 했을 당시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요. 그 결과는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쇼커는 특이하게도 인류의 지속 가능한 행복을 추구하는 비밀 결사로 등장하는데 비록 방법이 잘못되기는 했지만 소속된 인물들 모두 행복을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는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버리고 오그로서의 행복을 찾은 거미오그, 바이러스를 통해 인간을 조종하여 행복을 찾으려 하는 바퀴오그, 인간을 세뇌하는 것이 곧 행복이라고 주장하는 벌오그 등 전원 오그로 변하면서 뒤틀려버린 행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분명 원작에서 쇼커의 지배자는 쇼커 수령인데 과연 이것조차 바꿨을지 말이죠. 정답은 예스입니다. 작중에서 현 쇼커의 실질적인 수령은 미도리카와 이치로로 그 역시 인류의 행복을 위해 활동한다는 특이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작중 생명력,
혹은 영혼이나 마찬가지인 피라나를 헤비타트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보내 인류가 더 이상 서로 싸우지 않고 이해하는 세계를 만든다는 그의 계획으로 잘 드러났습니다. 물론 이는 육체가 사라지고 영혼만 남은 인류가 서로 섞이게 되며 결국에는 자아의 경계가 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개념조차 사라질 수 있는 최악의 계획이긴 하지만 이런 그는 빌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정의를 내세운 것을 표현하려 그랬는지 가멜레이더 영호라는 변신체를 가질 뿐더러 작품 내에서 처음으로 변신이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죠. 이렇듯 목적 자체는 상당히 선할지언정 전원 오그가 되면서 뒤틀려버리는 바람에 인류를 위협하는 점은 상당히 특이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결과 신 가멜레이드는 쇼와라이더의 고증은 지켜낸과 동시에 리메이크를 잘하기도 해서 팬들에게 호평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러나 호불호가 갈리는 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선 캐릭터성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작중 주연 캐릭터는 혼고 타케시, 미도리카와 루리코가 있습니다. 이 둘은 작품의 중심에 있는 캐릭터인 만큼 상당히 눈에 띄는 캐릭터성 혹은 성격을 보여주며 작품을 이끌며 관객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해야 했는데요. 문제는 이 둘의 캐릭터성이 심히 눈에 띄지 않을 뿐더러 너무 심하게 차갑고 어두운 분위기만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이뿐 아니라 작중 등장하는 오그 중에서 감정적인 모습을 제대로 보인 것은 박쥐 오그와 KK 오그뿐 다른 오그들은 전부 과할 정도로 자기적인 감정 표현을 보여줬고 그나마 감정이 있어 보이는 벌 오그조차 자기적인 감정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아군에 해당하는 정부 소속의 남자들 역시 너무 무감각하게 등장해 작품 내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들의 캐릭터성이 전부 똑같다는 생각이 들게 했죠. 물론 오그와 루리코의 경우 만들어지거나 개조된 인간이라는 특징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런 면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무감각하다 못해 섬뜩한 느낌이 들게 했습니다. 오죽하면 루리코의 인간성이 그나마 드러났던 장면도 금세 다시 무감각한 모습으로 돌아가 오히려 어색한 장면처럼 느껴질 정도죠. 심지어 최종 보스인 미도리카와 이치로 역시 초월자스러운 분위기는 잘 표현했으나 그도 최후반을 제외하면 무감각한 모습이 대부분이라 다른 캐릭터들과 동일한 캐릭터성 같이 표현되었죠. 그나마 다행이라면 2호인 이치본지 하야토의 경우 짧은 등장에 불과하지만 나름 인간다운 캐릭터성을 보여줘 다른 이들에 비해 눈에 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캐릭터성보다 더 호불호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연출입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호불호가 갈릴 만한 부분은 바로 장면에 대한 연출인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감독인 안노 히데야키 특유의 애니메이션 같은 연출 방법으로 솔직히 영화라는 매체에 잘 어울린다고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은 가멜레이더의 라이더킥, 벌 오그와의 전투 등 대부분의 장면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 점이 가장 심했던 장면이 1호와 2호 간의 전투로 이건 직접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거기에 컷 전환 역시 쇼와라이더 당시의 컷 연출을 가지고 와 쇼와라이더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싸구려 연출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최종점 바로 직전 전투인 대량 발생형 상변인 메뚜기 오그들과의 전투에서는 나쁘지 않은 바이크 액션과 전투를 보여줬지만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을 뿐더러 갑작스러운 폭발이나 총격 장면 때문에 눈이 아팠는데요. 심지어 가장 중요한 최종 보스 전조차 처음에는 무언가 보여주는가 싶었지만 이마저도 상당히 밝은 빛의 이펙트로 눈을 아프게 하고 쇼와식 컷 연출 때문에 눈에 덜 띄다 못해 마지막에는 너무 심한 개싸움으로 인해 실망시키게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외에도 마스크를 쓴 채로 후시 녹음을 해 대사가 잘 안 들리거나 고유 명사가 너무 많지만 설명을 대강하고 넘기거나 인물 간의 관계 개선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거나 급전개가 나오는 등 상당히 많은 면에서 호불호가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총정리를 해볼까요? 신 가멜라이드는 철저하게 쇼와라이더 팬들만을 위해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쇼와 시대 당시의 라이더 고증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너무 옛날스러운 부분들은 현대적으로 리메이크를 해 쇼와라이더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호평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너무 무감각한 캐릭터들, 영화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애니메이션식 연출, 그리고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연출 등 쇼와라이더라는 요소를 빼놓고 보면 상당한 물어도 받는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작품에 대해서는 일단 저랑은 안 맞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쇼와라이더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이다 보니 그저 연출에 대한 단점만 보일 뿐 그다지 큰 감흥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 평가는 제가 쇼와라이더를 봤다면 아마 달라졌겠지만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솔직히 이 영화에 대해 재미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보았는데 보다 보니 좀 지루하다는 느낌도 강하긴 했네요. 이럴 거였으면 안노 당신은 에반게리온을 그냥 했어야. 아무튼 다음 분석할 작품은 바로 이 작품입니다. 자, 쇼타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득찰물을 살아가는 남자 슈퍼라이더 타임이었습니다.